자, 우선 99쪽 진도 나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거듭 제곱이었다. 잠시만. 자, 우리 준환이한테 물어볼게요. i의 1제곱은 그냥 뭐야, 준환아? 그죠? 루트 마이너스 1. 그치? 루트 마이너스 1. 그냥 i 그 자체죠. 근데 i의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i의 세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뭐예요? 1이었지, 그치? 그럼 여기서 1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i의 5제곱으로 가면 얘는 뭐가 된다? 다시 i로 돌아온다 그랬지, 그치? 그럼 i의 6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 7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i. 8제곱은 뭐예요? 100. 뭐라고요? 1이죠, 그쵸? 1이죠? 그러면 이런 규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바로 대답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예를 들면 i의 99제곱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준환아? 99를 어떻게 해보면 돼? 얼마로? 4로 나눈 몫이 중요해? 나머지가 중요해? 나머지가 3이거든요. 나머지가 3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쵸? 나머지가 3이라는 건 i의 세제곱과 같다는 뜻이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다 그랬지. 이게 가장 기본이지. 이걸 기본으로 해서 뭐 앞에다가 개수를 붙이기도 하고 부호를 바꾸기도 하고 분수로 만들기도 하고 변화를 주지만 제일 기본은 i의 거듭 제곱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i가 가지고 있는 순환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음수의 제곱근인데, 건우야,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 곱하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뭐가 되죠? 루트 ab가 되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띡 하고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언제 마이너스 생긴다? 그지? a도 음수고 b도 음수. 음수끼리 곱하게 되면 i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 이런 분수를 우리가 한 덩어리로 루트를 합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유빈아, 이때도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게 언제였죠? a는 뭐고? 어떤 수? 안 들려. 너 마스크 써서 더 안 들려. a가 양수고 b는 음수일 때, 그치? 그때만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생긴다 라고 했었지.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그냥 우리 상식대로 계산된다 그랬지.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세보나 이거 하고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6 이거 하고요, 이 두 가지 계산은 그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라고? 다르죠? 자, 둘 중에서 요거는 예외적인 케이스다, 아니다? 얘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지. 그러면 그냥 우리의 상식대로 계산하면 되지. 우리 상식대로 계산한다는 건 요 두 개를 이렇게 합쳤을 때 그냥 2분의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루트 3i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요 경우는 루트를 이렇게 합쳤을 때 우리 상식대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또 붙는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새로 하나 붙는다.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거 답은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존재가 달라요.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언제 마이너스가 생기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치?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9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필수예제 11번 볼게요. 자, 이거는 준혁이가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준혁아, 곱셈이 2개 있고 나눗셈이 2개 있잖아, 그지? 첫 번째 곱셈은 예외적인 케이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되지. 이거 그냥 계산하면 뭐가 될까? 그치? 6i가 되겠네, 그치? 6i. 두 번째 곱셈이 바로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쵸? 그냥 곱하면은 36인데 이게 음수랑 음수니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자, 나눗셈. 첫 번째 나눗셈이 준혁아 어때?
마이너스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죠. 그죠? 마이너스 붙었어. 붙고 자, 이 부분을 계산하면 뭐가 돼요? 그쵸. 2i가 되는 거야. 2i. 맞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지. 그럼 그대로 그냥 부호는 플러스 냅두면 되고요. 요거 그대로 합쳐서 약분해버리면 얼마 돼? 2가 되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끼리 허수끼리 계산하니까 세번화 답이 뭘까? 뭐라고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4i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자, 또는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i를 꺼내서 계산해도 상관없죠. 뭐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 곱셈 같은 거 할 때 루트 3i에다가 루트 12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루트 3이랑 루트 10이랑 곱해가지고 6 되는 거니까 6하고 i 붙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i를 미리 꺼내놓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아까 예외적이라고 설명한 그 케이스들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안 그런 케이스들은 그대로 루트 앞에는 플러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꺼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제 약간 연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자,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필수예제 12번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 조건을 많이 주거든. 얘담아, 이거는 딱 보자마자 이건 A와 B가 어떤 값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둘 다 음수란 뜻이지. 그러면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아 라는 정보를 알려줬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얘를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루트 안에 A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준하나 이거는 둘 중에 하나로 꺼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어?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고 나올 때도 있지. 언제 그대로 나오죠? 그쵸. A가 양수이거나 혹은 0이어도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때는 언제? 음수일 때. 그치? 자, 요렇게. 그리고 세보나 이 기호하고 100% 똑같은 기호가 하나 또 있죠. 뭐지? 이 기호하고 100% 똑같은 거. 이거. 그치? 절대값 A도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꺼내는 거죠. 근데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호는 완전히 같은 기호이기 때문에 이걸 딱 세트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얘를 활용해가지고 이걸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준혁이 첫 번째 거. 이 부분이 지금 양수야, 음수야? 지금 조건이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조건이지. 그럼 A 플러스 B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양수야, 음수야? 이건 양수죠, 그쵸? 이거는 양수. 자, 그럼 하나씩 꺼내자. 얘는 어떻게 꺼내요? 마이너스 이렇게요? 그쵸? 괄호를 풀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 거는 이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지. 붙이고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얘는 어떻게 꺼내? 이건 그대로 꺼내는 거지. 양수니까 그대로 꺼낸 게 마이너스 a인 거죠. 원래부터 마이너스 a였으니까, 그치? 자, 그럼 요것들을 계산하면 준혁아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요거하고 위에 문제가 합쳐져 있는 196번 196번 문제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잘 생각해서 한 번에 맞춰주세요. 196번. 이 196번 문제에서 지금 이게 조건이잖아. 이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을까? 뭐라고요? A 만약에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한 게 마이너스 루트 AB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지? A가 음수고 B가 음수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이 식의 모양과 이 식의 모양을 비교해봐요. 이 식에서의 A가 이 옆에선 누구예요? 여기서의 A가 이 옆에서는 누구냐고. A-4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B가 여기서 누구예요? 1-A죠. 그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준환이가 이거는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A-4가 뭐다? 음수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가 생긴 걸로 봐서 이것도 음수고 누구도 1-A도 뭐다? 음수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맞지 준하나?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인 거잖아. 그지? 자, 이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궁금해요? 요게 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궁금하고 또 요게 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궁금하지? 그러면 위에 있는 조건을 잘 살펴보니까 얘는 뭐인 게 보여? 음수인 게 보이죠? 음수. 얘는 뭐인 게 보여? 얘도 음수인가요? 여기 지금 1-A가 음수지? A-1은 1-A의 뭐예요? 그쵸? 마이너스 곱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라고 봐야 돼? 양수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꺼내고요? 불러주세요. 괄호 풀면. 자, 뒤에 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뭐야 답은? 3 이렇게 푸는 거라고 준아. 어?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가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가서 100쪽에서는 두 문제만 풀어볼 건데 일단 198번을 한번 볼게요. 198번. 자, 198번. 자연수 n이 짝수일 때 자, 이렇게 생긴 식의 값을 구하세요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로 건우야 이 분수 있잖아. 이놈은 어떻게 좀 해보고 싶게 생겼어요? 실수화. 그 실수화를 근데 시키면 분자는 간단해지겠지. 근데 분모에 또 1-I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실수화를 시켜도 분모의 모양은 그렇게 이쁘지 않아. 얘는 뭘 해보면 더 이뻐질까요? 제곱을 시켜주는 거야. 그치? 어차피 우리 4n 제곱을 할 거잖아. 그 4n 제곱 중에 제곱만 미리 하자는 거야. 제곱을 시킨 게 더 간단한 모양일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제곱만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요렇게 제곱을 먼저 시켰다. 그러면 얘담아 분모는 뭐가 될까요? 2가 되겠고 분자는 뭘까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바로 나오죠. 2i. 약분하면 얼마? i.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을 제곱시킨 게 i네.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아, 얘도 먼저 해놓고 할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이놈도 제곱만 먼저 시켜볼 거야. 그치? 자, 세번아 얘는 제곱하면 분모가 얼마고? 2. 분자는 얼마고? 마이너스 2i. 약분하면?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따라와봐. 그러면 이제 이거를 4n 제곱을 시키고 싶었는데 제곱을 시켰더니 i가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을 먼저 시켰으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몇 제곱을 더 시켜야 4n 제곱이 될까? 뭘까 유빈아 여기? 그게 말한 거 맞아? 건우야 뭐래니? 어? 뭐라 그랬어 유빈이가? 그 야, 옆에 있는 애도 안 들리는데 나보고 어떻게 들으라는 거야? 얼마라고? 2n. 그렇지 2n. 그치? 그래야지 다시 이렇게 곱했을 때 4n 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두 번째 것도 요 놈을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얘다마 이거를 몇 제곱 시켜야지 이거랑 똑같아져. 그렇죠. 2n 플러스 1제곱을 시켜야 얘하고 똑같아지겠지. 그치? 그런데 방금 찾아놨습니다. 요게 준혁아 뭐랑 똑같고 i랑 똑같고 그치? 요거는 뭐랑 똑같고 마이너스 i랑 똑같다는 걸 찾아놨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전체 식이 이제 i의 2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꼼꼼히 안 읽은 친구들은 여기서 막힐 수 있어. 자, 문제를 다시 잘 읽어보시면 이 n이라는 숫자가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준혁아? 짝수. 그치? 짝수인 자연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봅시다. n 자체가 짝수라면 준환아 2n은 뭐예요? 아, 물론 짝수지. 근데 그냥 짝수라고만 말하면 좀 서운해. n 자체가 짝수지. 이미 짝수인데 거기다가 2를 하나 더 곱했지. 그럼 얘는 최소한 뭐가 되는 거야? 뭐라고요? 그 2n이라는 숫자만 대답해봐. 2n. 거듭제곱 붙이지 말고 그냥 2n이라는 숫자가 뭐의 배수가 되는 거야 최소한. 그 2의 배수는 당연히 그 짝수도 2의 배수지. 짝수도 2의 배수. 근데 2의 배수에다 2를 하나 더 곱했잖아. 그럼 2에는 최소한 뭐의 배수는 돼? 아니 짝수 자체가 2의 배수잖아. 그지? 이미 2의 배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2를 또 곱했다고요. 4의 배수가 되지. 4의 배수.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i의 2n제곱 근데 그 2n이 뭐냐? 이게 4의 배수인 게 확실해. 그러면 준하나 i의 4의 배수 제곱이니까 이거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1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 세보나 일단 이 마이너스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뭐라고요? 아,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지금 몇 제곱을 했는데? 2n 플러스 1제곱을 했잖아요. 이거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산다? 죽는다? 산다. 마이너스 살아있어요. 마이너스 살아있고 i의 2n 플러스 1제곱인데 방금 전에 세보나 2n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말했지? 4의 배수라고 그랬지. 그러면 2n 플러스 1이 이 문제에서는 4의 배수 플러스 1제곱인 거예요. i의 4의 배수 플러스 1제곱이야. 그럼 이건 뭐가 될까? i가 되는 거지. i의 1제곱과 같은 거죠. 그쵸? 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 마이너스 i 이렇게 써지는 거다. 유빈이 오케이? 이 답이죠. 그쵸? 1 마이너스 i 이렇게 이게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비슷한 건데 201번 문제.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201번 잘 계산해 보세요. 201번 해봐. 자, 준하나 하나씩 그 맨 첫 번째 거가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이게 뭐가 됐죠? 마이너스 5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가 됐죠? 그쵸.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이거랑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6루트 3 됐죠. 세 번째 거는 뭐 됐어요? 플러스 3i가 됐고요. 네 번째는? 그렇죠. 플러스 5가 됐고요. 마지막은? 그렇죠. 마지막은 플러스 3i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 둘이 루트를 합치는 순간 마이너스가 하나 새롭게 튀어나오니까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위에랑 만나면서 i를 하나 만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5, 5는 지워지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하면 6루트 3 플러스 6i 이렇게 되잖아. 준하나. 그치? 그럼 a가 얼마고?
b는 얼마고? 6이지, 그치? 그럼 답은 얼마고? 루트 3이 답입니다. 그쵸? 루트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205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복소수 z가 i분의 1 플러스 i인데 그 z의 n제곱이 양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z라는 애를 계속 거듭 제곱을 계속 하다가 양의 정수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언제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뭐 제곱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제곱을 해봅시다. z 제곱하면 i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얘다마 분모는 뭐죠? 마이너스 1이죠. 분자는 뭐죠? 2i. 그러면 마이너스 2i까지 왔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 여기서 우리가 z 세제곱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양의 정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이게 z제곱이고 이게 z인데 이거랑 곱했는데 양의 정수가 나오겠어? 택도 없죠. 그쵸? 그러니까 z제곱은 생략하시고 z세제곱은 생략하시고 바로 그럼 뭘로 갈 거냐? 이놈을 제곱한 모양으로 가봅시다. 자, 요렇게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준하나 z 4제곱은 이거 제곱이면 뭘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으로 일단 실수가 나왔죠. 맞지? 실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 실수를 거듭 제곱을 해서 끝내면 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뭐 z의 5제곱이 혹시 양의 정수가 될까? 안 나와. 그치? 지금까지 허수밖에 안 나왔잖아. 허수에다가 실수를 곱하면은 무조건 허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z의 5제곱이나 뭐 z의 6제곱이나 z의 7제곱 이런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양의 정수를 찾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 가능성은 이놈을 제곱함으로써 찾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세번아 제곱하면 z의 몇 제곱? 8제곱이 얼마랑 같다? 뭐요? 16이랑 같다. 16이랑 같다.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나온 양의 정수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있는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허수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나온 상태에서 그걸 제곱해서 양의 정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양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은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밑에 그거 하나만 더 풀까? 206번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6번은 우리 건우한테 한번 물어볼게. 206번. 자, 일단 이것도 처음 딱 읽어봤을 때 조건이 뭐야, 건우야? 여기에서 그쵸?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아요 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z를 나타내는 식이 하나 있는데 이 식은 당연히 어떻게 정리해 놓는 게 보기 좋을까, 건우야? 그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구분해 놓는 게 좋겠죠? 실수 부분이 뭔가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18 요게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 i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래요.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다. 준혁아,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거는 z가 얼마란 얘기예요? 맞아. 그치?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맞죠? 우리 당연한 얘기지만 x제곱이 5다 그러면 준하나 x는 뭐지? 풀마 루트 5 이게 떠오르잖아. 그치? 당연히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했을 때도 풀마 루트 마이너스 16이 떠올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풀마 4i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지금 아까 전에 찾아놓은 이 z라는 복소수가 이 복소수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4i가 돼야 돼 이런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네.
일단 이 부분은 무조건 세번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0이 돼야 돼.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이 뒷부분은 어때야 돼?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4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요 놈이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u비나 x값이 얼마 또는 얼마 나와요? 요거 방정식 풀면 마이너스 6 또는 3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x가 0보다 작다는 거 알아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 탈락돼? 3은 탈락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y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풀마 4잖아. 여기서도 y 값이 일단 두 개 나오는 거죠. 그쵸? 자, 만약에 얘가 4가 되려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려고 하면은 y는 5여야 될 거고, 이렇게 두 개의 y 값이 나오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 조건에 의해서 누가 탈락된다? 5가 탈락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x가 마6, y가 마3 이렇게 딱 한 쌍의 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준하나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18이 되겠습니다. 18. 그치? 이 둘이 곱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실력원 문제들 있잖아. 실력원 문제들은 계속 우리 그 문제풀이 링크에다가 계속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어젯밤에 늦게 올리긴 했는데 이번 숙제 중에서도 그 개념원리 94쪽에 있는 실력원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은 다 풀이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링크 있죠. 두 번째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개념원리하고 RPM에서 실력업이라고 붙어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숙제 진도에 맞춰서 계속 문항별로 풀이 올려놓을 거니까 실력업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풀어주세요. 알겠지, 준하나?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자, 맥사 쪽에 보면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건 2차 방정식이지만 그 전에 1차 방정식을 정리하고 갈 거야. 근데 여러분 1차 방정식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긴 한데,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건우는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의 해가 뭔지 아나요? 그치. 자, 이거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A분의 B라고 대답합니다. 그 A분의 B는 이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해 중에 일부분이야. 자, 왜냐면 내가 이 방정식의 해를 A분의 B라고 대답했다는 건 건우야, 양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쵸? 곱하기 A분의 1. 다시 말하면 양변을 A로 나눈 거죠. 그죠? 근데 이 등식의 양변을 A로 나누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서 뭐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고 뭐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나눠도 되잖아. 단 나눗셈을 할 때는 얼마로는 못 나눈다는 조건이 붙어요? 0으로는 못 나눈다 이런 조건이 붙죠. 그러니까 내가 양변을 A로 나눈다 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A가 0이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쓸게요. A가 0이 아닐 때, 요거일 때는 내가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X가 A분의 B예요 라고 대답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A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럼 A가 0일 때는 어쩔 건데 이것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이 1차 방정식을 진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준혁아, 이제 A가 0일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이런 모양 아닌가? 0에다가 X를 곱했더니 B가 됩니다. 이런 모양이잖아. 그럼 준혁아, 이때는 누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까요? B가 중요해져. B가. 그치? 왜 B가 중요해질까? 만약에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0 곱하기 x를 했는데 이 b 자리에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이렇게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숫자가 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준혁아, 내가 이 x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등호가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방정식의 해를 뭐라 그래야 돼? 없다. 맞아요. 해라는 건 x값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식이 이따위로 써 있으면은 내가 x에다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어도 절대 등호가 성립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가 없다. 그런데 a가 0인데 만약에 b도 같이 0이야. b도 같이 0이야. 그러면은 준하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는 어때요? 돼요. 근데 겁나 잘 돼요. x자리에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도 다 돼요. 그쵸? 그럴 때는 해를 뭐라 그럴까?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X는 B라는 이 1차 방정식을 풀어봐 라고 하면 정확한 답은요. 이만큼을 다 쓰는 게 정확한 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요것만 대답한단 말이지. 요것만. 그치? 근데 요것만 대답하는 것은 완벽한 답은 아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 밑에 있는 예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예제 한번 봐봐.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을 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을 줬을 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x를 찾고 싶은 상황이니까 유빈아,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어요? 그지? 이 x 앞에 붙어있는 요거 전체로 나누고 싶죠? 그죠?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이걸로 양변을 나누려면 이게 어떻다는 조건이 필요해? 그게 뭐라고?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 맞죠? 자,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려면은 A가 어때야 돼? A가 1이 아니고 2도 아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A가 1이 아니고 and A가 2도 아닐 때 이게 처음 출발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 앞에 있는 요 괄호로 얘다가 양변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럼 이걸로 나누면 x는 a-1, a-2분의 a-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2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어. 그럼 x값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야. 근데 세보나 이것만 쓰고 끝?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자, 우리는 아직 a가 1인 순간이랑 a가 2인 순간을 확인하지 않았잖아. 그것까지 다 확인해줘야지 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2번. 세보니가 골라봐. 뭐 먼저 할래? 1일 때, 2일 때? 얼마? 1일 때 먼저. 자, a가 1일 때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세보나 이 앞에 부분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쵸? 0이 돼요. 우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네. x에다가 0에다가 x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이 된 거지. 그치? 자, 이때 해는? 그렇죠. 이때는 해가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준하나 a가 얼마일 때 이제? a가 2일 때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a가 2일 때는 이 앞부분도 얼마고? 0이고 이 우변도 얼마고? 0이야. 그러면 0 곱하기 x는 0꼴이라는 거 이해되나요? 그럼 이때는 해가 뭐라고?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자, 요거일 때 이거, 요거일 때 해가 없다, 요거일 때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적어줘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지 이제 1차 방정식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밑에 내려가면 이제 절대값 비호를 포함한 방정식 있잖아.
자, 밑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도 하나 보겠습니다. 건우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절대값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아까도 이거 했잖아, 그치? 요거랑 같은 의미라 그랬지, 그치? 그치? 얘는 나눠서 푸는 거지, 그치? 이 A의 값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A가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죠? 그대로 나온다. 그치? 그대로 나온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나온다. 그쵸?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것이 절대값이 포함된 문제를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절대값은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구간을 나누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방정식을 줬다고 생각해봐. 자, 요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어. 그러면 준혁아, 이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1이라는 값이 어떨 때와 어떨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쵸? 양수라기보다 좀 정확하게 0보다 크다? 그치, 크거나 같다. 그쵸?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푸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자, 그럼 준혁이 한번 해볼게. 자, 요 케이스에서는 이 부분이 뭐니까? 0보다 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양수야. 편하게. 양수야. 그럼 어떻게 나온다? 그죠?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와서 좌변은 x-1, 우변은 2x 플러스 7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x가 얼마가 돼?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준혁아, 이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요 방정식의 해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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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뭐죠? 그죠? 대입해보는 게 가장 직관적이죠. 여기다가 x자리에 마8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마8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얼마예요? 절대값 있는데? 9가 되지. 요건 얼마예요? 같아요? 달라요? 근데 마이너스 9 아니야? x에 마8 집어넣으면 맞죠? 아무튼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 얘는 해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왜 안 돼? 절대값이 안 되는 걸까? 우리가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라는 얘기는 이 처음에 구간을 나누는 이 행동 자체가 하나의 범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준혁아, 이 1 넘기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말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잡아가지고 풀었다면 그 결과물로 나온 이 값도 이 구간에 들어가야지 답으로 인정되는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는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 봤을 때도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풀었을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나온 값이 이 구간하고 이 구간 내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구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얘는 해가 아닌 거예요. 그치?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풀 때의 기본입니다. 내가 얻은 해가 내가 잡은 구간 안에 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가볼게. 자, 얘담아, 요때는 이 빨간 부분이 무슨 수죠? 음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지,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를 넘기고 7을 넘기면 요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이 x가 어때요? 마이너스 2지. 자, 이번에 찾은 이 해는 요 구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진짜 해가 맞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직접 여기다 대입해봐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해가 맞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세보나 최종적으로 몇 개의 해를 갖는 거야? 한 개만 갖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두 개 다 쓰면 틀립니다. 두 개 다 쓰면 틀리고 꼭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나만 해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지? 준환 이해됐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은 구간을 나누는 게 기본이고 구간을 나눠서 풀었으면 내가 찾은 해가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치? 나중에 나오겠지만 절대값이 들어간 부분이 이럴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뭐 이렇게 생겼어. 절대값 들어간 부분이 두 개야. 이름을 거면 어떻게 풀더라? 구간을 몇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될까 이런 거는? 4개? 구간을 나누는 요령은요. 봐. 얘가 0 되는 순간이 얼마야? x가 1일 때죠. 그쵸? 얘가 0 되는 순간은 언제야? x가 3일 때죠. 그쵸? x가 3일 때. 그치? 얘가 0 되는 순간은 그러면 1이라는 지점과 3이라는 지점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다란 테이프가 있는데 요거를 1에서 한번 자르고 3에서 한번 잘라. 그럼 이 몇 조각이 된다고 볼 수 있어? 3조각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간을 몇 개로 나누면 돼? 3개로 나누는 거예요. 3개로.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 되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요렇게 나누는 겁니다. 요렇게랑 그다음에 요렇게랑 그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세 수로 나눠서 푼다. 그치? 아무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은 구간을 나누어 푸는 게 기본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럼 2차 방정식 가서 105페이지로 가서 2차 방정식 보시면 자, 우선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써지면 2차 방정식인데 얘다마 이렇게만 써놓고 얘가 2차 방정식이에요 라고 말하면 약간의 빈틈이 있죠. 이게 진짜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을 표현하는 식이 되려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지? 맞아요. 그쵸? 요 조건까지 붙어야 진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B나 C는 0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요 조건을 꼭 붙여줘야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데 세번아 우리가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으로 몇 가지 배웠게요? 몇 가지? 2개? 2개밖에 안 배웠어요? 건우야 몇 가지 배웠죠? 얼마 안 됐잖아 배운지. 3개 배웠어요? 유빈이 몇 개 배웠죠? 너는 나랑 공부할 때 그런 거 막 하지 않았나? 안 했나? 준혁이 기억나? 몇 개 배웠는지? 준환이 기억나? 그 2개가 제일 많이 쓰죠. 그쵸? 인수분해하고 근해 공식이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중학교 때는 왜 그런 것도 배웠잖아. 막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이런 것까지 배웠었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총 4가지를 배웠는데요.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그 4가지 풀이 방법 중에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쓰는 건 첫 번째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하고 마지막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2개만 계속 쓴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2가지만 쓰면 됩니다.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예담이한테 중학생인 예담이한테 이 방정식을 풀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예담아? 근해 공식을 쓰겠죠. 그럼 여기다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음.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중학생인 예담이는 뭐라고 말할까? 해가 없어요. 맞아요. 선생님 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고등학생인 예담이는 뭐라고 말할까? 해가 있죠. 우리는 이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 등장하더라도 겁날 게 없죠. 이거 뭘로 표현하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해가 없는 2차 방정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2차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는데 단 그 해가 실수일 수도 있고 얘처럼 허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빈아 이렇게 허수인 근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게? 허근. 맞아. 허근. 그치? 그래서 이제는 모든 2차 방정식은 다 해가 있고요. 그게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다. 그 차이만 생기는 겁니다. 혹시 막 근해 공식 헷갈리고 그런 사람은 없죠? 준환이 알죠? 짝수 공식 알죠? 세본이 짝수 공식 알죠? 세본이가 봤을 때 아 얘는 좀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애 있어. 준환아 짝수 공식이 뭐지? 짝수 공식 뭐죠? 뭐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이거 근해 공식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좀 깊은 얘기들을 할 게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107쪽 오늘 107쪽까지만 나가볼게. 107쪽 가봅시다. 자, 107쪽에 필수 예제 1번을 보시면 뭐 이거 중학교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만났어. 그러면은 준혁아 이거는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전개시켜가지고 한쪽으로 싹 넘겨가지고 정리를 예쁘게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한번 불러줘. 전개하면 어떻게 돼? 2x 제곱 3x 그치. 는 우변은 전개하면 그렇지. 이렇게 되고요. 자,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지 풀이가 되는 거니까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싹 다 넘기면 x제곱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근데 정리를 해보니까 얘는 뭐가 되는 모양이야?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 1, 10에 풀마니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x 값은 뭐다? 그렇죠. x는 1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가서 2번은 세본이가 한번 해볼게요. 2번 같은 건 처음 출발 어떻게 해, 세본아? 응? 이게 목소리가 작아졌어. 잘 안 들려. 뭐라고요? 통분이요. 왜 갑자기 바디랭귀지라고 그래. 말로 해. 준하나 이거 어떻게 해요? 2번. 그치, 이걸 곱해야지 양변에. 그치? 아, 그 말이었어? 곱하기 6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세번아? 3x제곱 플러스 3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그쵸? 자, 그럼 좌변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쓸 건데 짝수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자, 그럼 짝수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x는 뭐가 될까?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을 뭐라고 쓸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5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자, 요것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근이 나왔을 때 i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2번 있죠? 2번. 2번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필수 예제 2번으로 가시면 자, 얘는 이제 어떤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긴 한데 2차 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무리수야.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면은 여러모로 풀기가 불편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수분해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무리수가 떡 있으면 이거 인수분해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2차 항의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풀이 방법이 뭐냐?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 시키는 것이 정석 풀이 방법입니다.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 그럼 얘담아, 이 식 전체에다가 지금 뭘 곱하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유리화 시키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뭘 곱할까? 그렇지.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이 식 전체에다가 한번 곱하자 이 말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요 첫 번째 요 x제곱의 개수는 얼마 되겠어요? 1 되겠지. 그럼 그냥 x제곱이 될 거고. 자, 이 두 번째 부분은 요 똑같은 걸 또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 2한테도 얘가 곱해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합쳐 써놓을게요, 그러면.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 상태. 그럼 일단 여기서 이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계산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전개하면 뭐지, 얘담아? 그렇지. 자, 요게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숫자를 있잖아. 이 끝에 있는 숫자를 자,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보이나요?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예담이 보이고 건우도 보이나요? 인수분해 되는 거? 잘 안 보이나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다 이런 거 만나면 건우야 어떻게 인수분해 하지? 5, 1에 마마 이렇게 하지 않나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도 보세요. 2루트 2 플러스 2 이거 자체를 2루트 2 플러스 2라는 숫자 자체를 하나로 보시고 1을 나머지 하나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9를 원하니까 여기다 마 붙여주면 이거 둘이 합치면 얘 되는 거 보이죠? 그치? 그러니까 루트가 섞여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수를 가지고 인수분해 했던 그 느낌대로 그대로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세번아 해는 뭐다? 1 또는 2루트 2 플러스 2 그치? 요렇게 해를 구하면 된다. 이해되죠? 그치? 자, 그래서 요 유형 있죠? 2차항의 개수가 무리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단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 시켜놓고 그리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유리화 시킨 다음에는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유리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숙제는 우리 99부터였나? 99부터 107까지 107쪽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M은 51부터 54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거 가져오라 그랬죠? 12월 30일 거 그 1일 테스트. 모른 척 하는 거 봐.
12월 30일 거 1일 테스트 내가 수업 시간에 내자 그랬는데